오늘부로 계약 종료입니다. 상부 결정 사항이니 이 제기는 의미 없습니다. 1시간 안에 짐을 정리하고 보안카드를 반납하세요. 알겠습니다. 제 물건들 정리할게요. 해고 통보를 받은 여직원의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뜨거움, 눈앞이 흐려지는 느낌, 손끝이 저리도록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어릴 적 고아원에서 또 사회에 나와서도 수십 번 겪어온 거절과 버림받음의 순간들이 떠올랐죠.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갑작스러운 끝은 늘 익숙했으니까요. 과연 세상은 그녀에게 얼마나 모질어야 할까요? 김지원 씨는 늘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의 큰 회의실 불을 끄는 것도, 회식 자리 뒷정리를 하는 것도 모두 그녀의 몫이었죠. 28살 한울그룹 총무팀의 계약직 직원으로 2년째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지원은 그런 자신의 위치가 불편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평생 그런 자리에 서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지원 씨, 또 남아서 정리하는 거야? 수고가 많네. 팀장의 말에 지원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그녀의 성실함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몇 안 되는 장점이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지원은 고아원 출신이었죠. 어릴 적부터 특이한 애라는 시선을 받으며 자랐고 그런 차가운 시선들이 만든 벽은 어느새 그녀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늘 혼자였어요. 단체 사진을 찍을 때면 자연스럽게 구석에 서고 대화가 오갈 때면 한 발짝 물러서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향해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준 적은 별로 없었죠. 이날도 여느 때와 같은 회식이 있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자리에서도 지원은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했어요. 모든 정리를 마치고 가게를 나서니 갑자기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겨울밤은 유난히 춥고 어두웠죠. 다들 조심해서 들어가요. 택시 잡기 힘들겠는데. 팀장의 말에 동료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지원도 버스 정류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때였습니다. 좁은 골목길 모퉁이에서 한 노인이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한 것은 노인은 낡은 외투 하나만 걸친 채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앞서가던 몇몇 직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도 외면한 채 지나쳤습니다. 지원의 동료인 재영과 은지가 노인을 힐끗 보더니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 게 보였죠. 저기 할아버지 쓰러지셨는데. 지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현이 코웃음을 치며 돌아봤어요. 또 노숙자겠지. 저런 사람들 많아. 냄새나고 귀찮게 하니까 그냥 가자. 은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저런 사람들 도와주려다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어. 술 취했거나 정신이 온전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선택한 실패자 인생이야. 일도 안 하고 술이나 마시다 이 꼴 된 거겠지. 도와봤자 내일도 또 이럴 텐데 뭐. 재현이 지원의 팔을 잡아당기며 냉소적으로 내뱉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지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면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늘 조용하고 수능적이던 지원이지만 이번만큼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먼저 가세요. 저는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눈보라를 뚫고 노인에게 다가간 지원은 주머니 속 핫팩을 꺼내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주고 맨손으로 노인을 부축했죠. 떨리는 노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노인은 희미한 눈빛으로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동자는 깊고 맑았지만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었죠. 노인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수염은 하얗게 서리가 내린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옷은 생각보다 깔끔했고 손은 거칠지만 정갈했습니다. 맙소.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려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지원은 서둘러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기사가 노인을 태우길 꺼리는 기색을 보이자 지원은 평소에 없던 단호함으로 말했죠. 이분은 제 할아버지세요.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가주세요. 택시 안 지원은 노인의 몸을 감싸며 그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지원은 이상하게도 이 낯선 노인에게서 묘한 친밀감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인연의 끈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원이 노인을 데리고 도착한 곳은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유리문이 활짝 열리고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을 감쌌죠. 지원은 노인을 부축한 채 접수대로 다가갔어요. 이분이 길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빨리 진찰 좀 부탁드립니다. 간호사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환자분 인적사항이랑 보호자 정보 알려주세요. 저 모르겠어요. 제가 길에서 우연히 만났거든요. 그제야 간호사가 고개를 들어 지원과 노인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의심과 귀찮음이 묻어났어요. 보호자가 없으면 입원 수속도 어렵고 치료비 문제도 있습니다. 치원 확인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고요. 지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 달랑 3만 원이 전부였어요. 월급날까지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이마저도 써버리면 당장 내일 점심값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노인의 떨리는 손이 지원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죠. 제가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우선 진찰부터 해주세요. 지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어요. 간호사는 한숨을 내쉬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선결제 하셔야 하는데 지원은 망설임 없이 고아원 시절 친구인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수연은 곧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수연아, 미안한데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내일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 지원은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고 수연은 곧바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노인이 저체온증과 탈수 증세로 입원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지원은 수연에게 받은 돈으로 입원비를 해결했죠. 이름도 모르는 노인을 위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 그냥 119 불러서 맡기면 됐잖아. 다음 날 아침 전화기 너머로 수연이 물었습니다. 지원은 복도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잘 알잖아. 수연아. 그 차가운 시선, 무관심한 태도. 내가 어떻게 이 할아버지를 그냥 외면할 수 있겠어? 나도 한때 그런 시선을 받으며 자랐는데. 수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맞아, 넌 항상 그랬지. 남들이 외면하는 것에 손 내미는 사람이니까. 지원은 응급실 의자에서 밤을 새웠어요. 간호사들이 오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의료기기 알람 소리, 그리고 노인의 고르지 않은 숨소리만이 그녀의 밤을 채웠습니다. 불편한 의자에서 고개를 숙인 채 지원은 문득 자신이 한 번도 누군가를 이렇게 걱정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고아였던 나는 한 번도 누군가의 걱정 속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 그런데 난 왜 이 낯선 노인이 걱정되는 걸까? 새벽녘 노인이 깨어났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노인은 자신을 지키고 있는 지원을 발견했죠. 그는 어젯밤보다 맑은 눈으로 지원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제가 모셔왔어요.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이름이 김지원이에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을 뿐인데요. 노인의 눈에 잠시 놀란 기색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지원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이내 지친 듯 눈을 감았죠. 내 이름은 최민호이요. 이름을 남긴 채 노인은 다시 잠들었습니다. 지원은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며 노인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돌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녀는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지원은 상태가 호전된 노인에게 자신이 회사에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퇴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 번호 남겨둘게요. 노인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지원은 시간에 쫓겨 병실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한 몸으로 출근한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죠. 팀장은 감정 없는 표정으로 지원을 사무실 구석으로 불렀어요. 지원 씨, 오늘부로 계약 종료입니다. 상부 결정 사항이니 이의 제기는 의미 없습니다. 1시간 안에 짐을 정리하고 보안카드를 반납하세요. 순간 지원의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뜨거움, 눈앞이 흐려지는 느낌, 손끝이 저리도록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지원의 얼굴은 이내 굳어졌습니다. 어릴 적 고아원에서 또 사회에 나와서도 수십 번 겪어온 거절과 버림받음의 순간들이 떠올랐죠. 또 이런 거야. 늘 그래왔듯이 그녀의 내면에서는 분노와 슬픔, 체념과 낙담이 소용돌이쳤지만 겉으로는 단지 차분한 호흡만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원은 오랜 시간 자신의 감정을 감추는 법을 익혔어요. 상처받지 않기 위한 그녀만의 방어기제였지요. 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지원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깊은 호수 밑바닥으로 가라앉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물건들 정리할게요. 지원은 묵묵히 자신의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컵, 몇 권의 책, 작은 가습기. 자신의 흔적을 모두 지우는 일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의 갑작스러운 끝은 늘 익숙했으니까요. 지원은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어색한 인사를 받으며 담담하게 회사를 나섰어요. 눈보라는 그쳤지만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어젯밤 낯선 노인의 손을 잡았던 기억 때문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오래 머물 자리는 아니었어. 사람들은 나를 기억하지 않을 테니까. 지원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책상을 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어젯밤에 도와준 그 노인이 앞으로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원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그날 만났던 노인을 다시 찾아갔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노인이 이미 퇴원했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습니다. 간호사는 누군가가 노인을 모시러 왔다고 했지만 자세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연락처라도 남겨두셨다면 좋았을 텐데요. 지원은 병원을 나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지원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빈자리가 생겼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이런 감정이 낯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어요. 지원은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자랐던 미래의 집은 작지만 따뜻한 곳이었죠. 지원은 월급날마다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과자와 장난감을 사들고 방문했어요. 아이들이 자신처럼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지원아, 오랜만이구나. 요즘은 어떻게 지내? 원장 선생님의 물음에 지원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회사 그만두고 새 일자리 알아보는 중이에요. 그랬구나. 넌 항상 꿋꿋하게 이겨내더라. 원장 선생님은 지원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너 같은 아이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과 놀아주고 저녁까지 함께한 지원은 고아원을 나서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겨울의 마지막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검은 세단 한 대가 고아원 앞에 멈춰 서는 것이. 창문이 내려가고 중년의 남성이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최 회장의 비서 박정우라고 소개하며 회장님이 눈보라, 속 은인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어요. 지원은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비서는 하늘그룹 회장님이 지난주 눈보라 속에서 도움을 받은 은인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죠. 지원의 머릿속에 그날 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민호. 설마 그분이? 망설임 끝에 지원은 차에 올랐어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서자 웅장한 대저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원은 차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날 밤 만났던 노인이 이런 곳에 산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거실로 들어서자 넓은 공간 가운데 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병원에서 만났던 바로 그 노인, 최민호였습니다. 하지만 초라했던 모습과는 달리 지금의 그는 위험이 느껴지는 정장 차림이었어요. 드디어 만나는군. 김지원 양. 최 회장의 목소리는 그날 밤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지원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이 그날 밤에.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 속에서 나를 구해준 은인이 바로 자네였구먼. 지원은 자리에 앉으라는 권유를 받고 조심스럽게 소파에 몸을 맡겼어요. 비서가 따뜻한 차를 내오자 최 회장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아니라 내 가족이 되어주면 어떻겠나? 최 회장의 말에 지원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넓은 거실에 흐르던 정적이 깨지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원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인생에 찾아온 기적이었을까요? 최 회장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그날 밤 그런 모습으로 거리를 걷고 있었던 이유가 궁금하겠지?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은 내 아내의 기일이었네. 22살에 만나 40년을 함께했던 사람이지. 최 회장의 눈에는 그리움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골목을 찾아갔던 거라네. 내가 가난한 대학생이었을 때 그녀에게 처음으로 떡볶이를 사주었던 그 자리. 해마다 그날이면 혼자 찾아가 걷곤 했지. 지원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그날 밤 노인이 초라한 옷차림으로 그 좁은 골목에 있었는지.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의 순례였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보라가 심해졌고 내 나이 많은 몸이 버티지 못했네. 쓰러졌을 때 모두가 나를 지나쳤지만 자네만은 달랐어. 최 회장은 지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들 나를 노숙자라며 외면했지만 자네 혼자만이 그저 도움이 필요한 평범한 노인으로 바라봐 주었지. 그 따뜻한 시선이 내 마음을 어루만졌다네. 지원은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최 회장은 이내 하늘그룹에서 지원이 해고된 사실도 알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후 지원의 이름을 알게 되어 조사를 했다는 것이었죠. 지원은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최 회장은 그녀의 반응에 미소를 지으며 지원이 항상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왔고 남들이 꺼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성실한 직원이 갑자기 해고된 것이 이상해 더 알아보았다는 것이었죠. 최 회장은 한숨과 함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회사 임원의 아들이 지원에게 부적절한 관심을 보였고 지원이 이를 거절하자 해고를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지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런 사실조차 몰랐어요. 단지 묵묵히 받아들였을 뿐이었죠. 최 회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으며 그 임원은 더 이상 하늘그룹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지원은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이지원 양. 최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게는 자식이 없다네. 오랫동안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하지만 그날 밤 자네가 내게 보여준 따뜻함은 내가 오래전에 잊고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했지. 최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모든 걸 이룬 나는 정작 돌아갈 가족이 없었네. 그런데 자네는 이름도 모르는 나를 끌어안아 주었지. 지원의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최 회장의 말에 담긴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그것은 지원 자신도 평생 안고 살았던 감정이었으니까요. 직원이 아니라 내 가족이 되어주면 어떻겠나? 최 회장의 말에 지원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넓은 거실에 흐르던 정적이 깨지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원은 자신이 제대로 들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입술만 달싹일 뿐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죠.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최 회장은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엿보였습니다. 평생을 정상에서 결정을 내려온 사람의 눈빛이 어린아이처럼 간절해졌죠. 그는 천천히 지원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고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지원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날 밤처럼 세상은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흰 눈송이들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모습이 지원의 혼란스러운 마음과 겹쳐 보였어요. 한평생 가족이라는 것을 꿈꿔왔지만 정작 그것이 눈앞에 다가오자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최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그는 지원의 떨리는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고 그 순간 지원은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아버지의 손길 같았어요. 며칠 후 지원은 고아원 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 조용한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멀리서 아이들의 자는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지원은 컵에 담긴 따뜻한 차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털어놓았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는 거란다. 원장 선생님의 말에 지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에게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준 분이었기에 그 말은 더욱 깊이 와닿았어요. 원장 선생님은 지원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그 온기가 지원의 마음속 얼음을 서서히 녹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고아원 시절부터 써오던 오래된 일기장에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어요. 낡은 표지의 일기장은 그녀 인생의 모든 고독과 아픔, 그리고 작은 기쁨들을 담고 있었죠.
펜을 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만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입양 동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지원의 손은 떨렸습니다. 김지원에서 최지원으로 개명하는 서류를 작성하며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실감했죠. 새로운 이름을 받아든 그 순간 지원은 묘한 해방감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하늘그룹 본사에서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넓은 대강당에 모인 임직원들 앞에서 지원은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수백 쌍의 눈이 그녀를 향해 있었고 그 중에는 예전에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이제는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해졌으니까요. 나도 이제 누군가의 가족인 거야. 지원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사회공헌 이사라는 직책은 지원에게 딱 맞는 옷이었습니다. 그녀는 고아원 지원 프로그램, 노숙자 재활센터, 어르신 복지시설 등 소외된 이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씩 시작했어요. 자신이 걸어온 길을 아는 그녀였기에 어떤 도움이 진심으로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죠.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지원은 최 회장과 함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연두빛 새잎들이 돋아나는 나무들 사이로 두 사람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최 회장은 지원에게 자신의 아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지원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그녀의 새로운 가족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최지원이 된 지 석 달, 지원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넓은 저택의 한 구석에 그녀만의 공간이 생겼고 매일 아침 정갈한 식사가 차려졌어요. 하지만 지원에게 가장 큰 변화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죠. 최 회장은 84세 나이에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을 읽고 주식시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그의 일상에 지원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어요. 아침 산책을 함께하고 저녁에는 하루 일과를 나누며 따뜻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둘의 관계가 점차 깊어져 가고 있었죠. 지원아,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나? 최 회장이 물으면 지원은 하늘그룹 사회공헌부서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고아원 지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그녀의 눈빛이 더욱 반짝였어요. 그녀가 직접 기획한 장학 프로그램이나 직업 교육 과정에 관해 설명할 때는 목소리에도 힘이 들어갔습니다. 최 회장은 그런 지원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냉정했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고아 출신 여성, 재벌 회장 심장 사로잡아, 눈보라 속 계획된 만남, 하늘그룹 상속자 등극 과정 의혹, 총수 자녀 없는 하늘그룹, 낯선 여성에게 넘어가 나와 같은 기사들이 끊임없이 등장했어요. 지원은 그런 기사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겉으로는 담담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최 회장과의 관계였으니까요. 물질적인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진짜 가족이었죠. 어느 날 최 회장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 긴급하게 입원하게 된 것이었죠. 병원 침대에 누운 최 회장은 평소보다 훨씬 작고 연약해 보였어요. 흰 병원 가운을 입은 그의 모습은 지원이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지원은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간호사들이 교대할 때마다
지원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의사의 회진 시간이면 꼼꼼하게 메모를 해가며 최 회장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병원 로비에서는 기자들이 서성이며 최 회장의 상태와 지원의 동향을 취재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주간지는 위독한 회장님, 젊은 양녀는 유원장만 기다리나? 라는 잔인한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원은 이런 억측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온 신경은 오직 최 회장의 건강에만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 환자 상태를 체크하며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환자와 어떤 관계시죠? 최 회장이 가냘픈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내 딸이지 혈연보다 더 진한 인연으로 맺어진 내 딸이야. 지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최 회장이 그녀를 딸이라고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가슴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복도에서 기다리던 비서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생각했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아닐까? 병원에 입원한 지 2주째, 최 회장의 상태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어요. 의사들도 놀라는 회복세였습니다. 매일 잠깐씩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식욕도 점차 돌아왔죠. 지원은 최 회장이 좋아하는 음식을 집에서 직접 준비해 가져왔습니다. 병원 음식에 식상해하던 최 회장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퇴원 후 최 회장은 지원과 함께 바닷가로 휴양을 떠났습니다. 찬란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은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최 회장은 오랜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첫 사업을 시작했던 어려웠던 시절, 크고 작은 위기를 넘기며 회사를 키워온 과정, 그리고 성공 속에서도 느꼈던 외로움까지.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지원에게 자신의 인생을 물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어. 지원이와 함께라면 남은 시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테니.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진심이었어요. 지원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고. 외롭던 두 영혼이 서로를 치유하기 위해 맺어진 특별한 인연이었던 거예요. 바다를 배경으로 지원과 최 회장은 나란히 서서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이 넓은 바다,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였습니다. 지원은 생각했어요. 고아였던 자신이 이제는 누군가의 딸이 되어 이렇게 당당히 세상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제게 가족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지원의 진심 어린 말에 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희미한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푸르던 나뭇잎들이 붉은 빛으로 물들고 저택의 정원은 낙엽으로 가득했어요. 지원은 매일 아침 정원을 거닐며 이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녀의 인생도 계절처럼 변해가고 있었죠. 이사님, 오늘 오후에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비서가 일정표를 건네며 말했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훑어보았습니다. 사회공헌 이사로서 그녀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갔어요. 특히 최근에는 제2의 희망의 집 프로젝트에 모든 열정을 쏟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직접 기획한 이 프로젝트는 보호 종료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 지원 시설이었어요. 18살이 되면 고아원을 떠나야 하는 아이들에게 교육과 취업, 그리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녀 자신이 그 길을 걸어왔기에 누구보다 그들의 아픔과 필요를 잘 알고 있었죠. 한편 최 회장의 건강은 요양과 치료를 병행하며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입원 이후 처방된 새로운 치료법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의사들조차 놀라워하는 회복세였어요. 지원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최 회장의 약을 챙기고 식이요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도왔습니다. 지원아, 내 덕분에 이 늙은이가 다시 기력을 찾는구먼. 최 회장은 식사를 마치며 웃음 지었어요. 이제는 아침 산책도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은 그런 최 회장의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그가 이제는 매일 조금씩 걸음수를 늘려가며 회복하는 모습이 감격스러웠어요. 특히 의사가 회장님의 의지력과 간병인의 정성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말했을 때는 지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또 혼자 남는 건 너무 무서우니까요. 어느 날 밤 최 회장의 상태가 잠시 악화되었을 때 지원이 흐느끼며 한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최 회장은 지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말거라. 내가 혼자 남지 않도록 내가 좀 더 버텨보마. 아직 너에게 보여줄 것이 많으니까. 그 말 이후로 최 회장은 더욱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의사가 권한 재활 운동도 빠짐없이 했고 식이요법도 철저히 지켰어요. 지원은 최 회장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전통 한방의학부터 최신 건강 트렌드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건강식을 만들고 가벼운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원아, 내 서랍 3번째 칸을 열어보렴. 어느 아침 최 회장이 지원을 서재로 불러 말했어요. 지원이 서랍을 열자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보였습니다. 노란빛으로 바랜 편지지, 그리고 가늘고 정갈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건 어머님의 편지인가요?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네.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지원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최 회장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지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당신이 혼자 남겨질까봐 가장 두렵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당신도 진정한 가족을 만나게 될 거라고 믿어요.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에 그 여인이 자신을 예견이라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최 회장은 지원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자네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네. 우리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었으니. 최 회장의 건강이 점차 호전되며 두 사람은 함께 기업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면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지원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려움 없이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택의 정원에는 새싹이 돋고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최 회장의 건강은 놀랍도록 호전되었고 지원과 함께하는 시간도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지원아, 오늘 중요한 행사가 있단다. 준비해 주겠니? 최 회장이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어요. 지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일정에 특별한 행사는 없었거든요. 오후 하늘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많은 임직원들이 모였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질문하는 눈빛들이 서로를 향했어요. 최 회장은 지원의 손을 잡고 천천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걸음은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고 목소리도 힘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려 합니다. 앞으로 하늘그룹을 이끌어갈 다음 회장으로 내 딸 최지원을 지명합니다. 회장실에 흐르는 짙은 침묵 속에서 지원은 놀란 눈으로 최 회장을 바라봤어요. 그는 확신에 찬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작은 동요가 일었지만 최 회장의 위험 있는 태도 앞에 누구도 공개적인 반대를 표하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깊은 신뢰와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지원은 갑작스러운 발표에 당황했지만 최 회장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적 결정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인정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지원은 공식적으로 하늘그룹의 회장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기업 경영을, 저녁에는 최 회장과 함께 인생의 지혜를 배웠어요. 최 회장은 젊은 시절의 실수와 후회까지 솔직하게 나누며 지원이 더 나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지원은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최 회장이 남긴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어요. 지원아, 내게 마지막 봄이 찾아왔단다. 눈보라 속에서 내 마음의 눈까지 녹인 너는 내 전 재산보다 소중한 인연이었단다. 지원은 편지를 품에 안고 창가에 섰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그녀의 품에는 그날의 외투가 있었고 그 따뜻함은 영원히 그녀의 가슴에 남을 것이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지원은 하늘그룹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미래의 집은 전국 각지에 세워졌고 수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찾았어요. 최 회장은 90이 넘는 나이에도 지원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때로는 엄격한 멘토로, 때로는 따뜻한 아버지로 그녀의 인생에 빛이 되어 주었죠. 누군가의 외면이 될 수 있었던 순간 손을 내민 당신이 진짜 가족입니다. 하늘재단의 슬로건이 된 이 문구는 지원과 최 회장이 함께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었습니다. 작은 온정 하나가 한 사람의 마지막 삶을 구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눈보라 치던 그날 밤 우연히 시작된 인연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혈연보다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지원과 최 회장의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세상에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가장 따뜻한 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공감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을 위한 한 잔의 감동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은빛다방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